자, 안녕하세요. 토트리플입니다. 오늘 4세대 카니발 차량이에요. 4세대 카니발 차량인데 실버 색상의 차량이에요. 좀 보기 드문 차량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버 색상의 차량인데 이 차량에 이제 작업을 몇 가지 좀 진행을 했어요. 지금 이제 엔진룸 쪽에는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장착을 했어요.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는 파워뱅크의 충전 라인까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앞쪽에 인산철 시동 배터리랑 뒤쪽에 파워뱅크 매립, 그리고 인버터 매립으로 진행을 해서 차량 실내 공간은 기존에 사용하던 거 그대로 올려두는 물건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물건 없이 사용하는 대로 이게 공간 확보를 좀 차지를 안 하게, 공간을 좀 더 차지를 안 하게 해서 지금 언제든지 운행용으로 사용하다가 언제든지 여행 가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작업하는 부분으로 작업이 진행이 됐어요. 지금 보시면은 트렁크 쪽으로 해서 앞쪽은 인산철 시동 배터리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파워뱅크랑 인버터 매립해 놨어요. 파워뱅크 인버터 매립해 놓고 이렇게 전용 패널로 마감을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 전용 패널 같은 경우에는 이 벽면에 외부에서 부착이 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부착이 되기 때문에 이 트림만큼 지금 안으로 더 들어가 있어요. 바깥으로 돌출된 게 아니죠. 그래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면에서부터 많이 튀어나오는 것도 없고 피스 박힘이나 이런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부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지금 이 안에는 앞쪽에 있는 인산철 시동 배터리와 뒤쪽에는 파워뱅크를 매립을 하고 인버터를 매립했기 때문에 실내에 별도 따르게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부분은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서 전기만 뽑아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 시동 배터리 전기와 뒤쪽에 파워뱅크 전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안에는 인버터라는 게 장착이 돼서 220V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12V 뿐만 아니라 220V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대로 여기는 적상계예요. 적상계라는 거는 이 안에 있는 파워뱅크의 용량을 수치화 시켜 주는 거예요. 숫자로 해서 지금 현재 몇 프로가 들어가 있고 몇 프로가 남았고 충전은 얼마나 되고 있고 얼마나 사용 중이고 이런 정보가 숫자로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 숫자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숫자로 표기되는 부분을 보고선 직관적으로 이제 얼마가 남았는지 몇 프로가 남았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시거 포트 2개, USB 포트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220V 콘센트예요. 212V는 12V 제품들은 위에 있고 아래도 시가잭이 있어요. 아래도 시가잭이 있어서 이 시가잭으로 해서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220V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 인버터 전원 버튼을 눌러야 돼요. 인버터 전원 버튼을 누르면 위에 있는 220V 콘센트랑 아래에 있는 220V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지금 이 커피포트를 한번 테스트한다고 켜놨기 때문에 물은 금방 끓을 거예요. 그래서 물을 한번 끓여 볼게요. 1650W 정도 사용하는 커피포트예요. 커피포트이기 때문에 1650W를 사용을 해서 요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콘센트를 이렇게 꽂으시면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작동이 돼요. 그래서 물이 금방 끓을 거예요. 그래서 물 끓는 동안에 다른 부분 한번 볼게요. 뒤쪽에서 보시면 지금 이쪽에 왼쪽 위쪽으로 해가지고 식빵등 장착했어요. 식빵등이라고 해서 이렇게 트렁크 테두리로 불이 조명이 들어오는데 이 조명을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을 해요. 두 가지 타입으로 진행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원래 순정에 있는 요 램프에서 전원을 따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기본형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전원을 따서 라인을 돌리면 요게 이제 작동되는 원리에 따라서 트렁크 문이 열렸을 때, 상시 트렁크 문이 열렸을 때, 그리고 그냥 꺼놓을 때 요걸로 활용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트렁크를 열었을 때나 이럴 때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바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 차박이나 차크닉 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졌다 연결하지는 않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전원이 차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시를 켜놓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에 별도의 내가 켜고 싶을 때만 켜는 요 별도의 식빵등 스위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스위치 타입으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타입으로 진행을 하고 또 하나는 이 후석 생활 중에 요 후석에서 생활 중에 트렁크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닫고 있게 되면 실내에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내에서 있을 때 그냥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실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이렇게 있다 보면 트렁크 문을 이 버튼으로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버튼으로 닫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리모컨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식빵등이 조명으로도 사용되세요. 이렇게 실내에 모두 조명으로도 활용이 되죠. 버튼식으로 해놓으면 얘는 그렇고, 이렇게 해서 버튼식으로도 사용하시면 실내 무드등으로도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문을 열고, 그리고 바로 한번 누르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또 한번 멈추고, 다시 누르면 닫히고, 다시 누르면 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내에서도 트렁크를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놨고, 지금 차량은 바닥 장판 작업이랑 평탄화 작업도 끝냈어요. 평탄화 작업을 끝내서 2열 시트가 굉장히 앞에까지 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바닥이 2열 시트 뒤부터 해서 저 끝까지 가게 되면 약 한 193, 4 거진 2m가 나오죠. 거진 2m 나는 길이가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뒤에 후석에서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후석 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좀 편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차량에 원래 이제 실내에 있으면 앞에 가서 이제 버튼을 눌러야지만 이 창문이 돼요. 이 창문 작동이 되는데, 지금은 당연히 시동 안 켰으니까 안 되죠. 근데 요 뒤에다가 후석에 있을 때 이렇게 누르면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이게 무시동 창문 버튼이에요. 요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거를 내리면 창문이 작동이 되죠. 그죠? 창문이 작동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 스위치를 끄게 되면 창문이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무시동 창문 스위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무시동 창문 스위치, 앞에 인산철 배터리, 뒤에 파워뱅크, 매립, 인버터 매립, 그리고 실내 트렁크 버튼, 식빵등 버튼식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했고요. 바닥 평탄화 작업까지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바닥 평탄화 작업 진행해서 시트가 저 앞에서부터 최대한 밀었을 때 뒤쪽에 190, 한 3, 4 이 정도 거리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뒤에 후석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전기 작업을 또 통해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USB로 충전할 수 있게 해놨고, 그리고 인버터 220V 콘센트 만들어 가지고 인버터 사용할 때 220V 전기, 가정용 전기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끝났고, 고객님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안 하시고 나중에 좀 필요하실 때 하신다고 그래서 바닥 작업을 할 때 미리 치유관을 이제 다시 해놓으면 저 바닥을 다시 안 뜯어도 돼요. 그래서 저희 쪽에 오신 분들이 만약에 계획성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투자지만 조그마한 비용을 좀 더 투자해 놓고 나중에 하게 되면은 이중 중복 투자를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담하시고, 그리고 상담한 다음에 고객님한테 맞게 작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2열 시트도 앞으로 다 가 있는 거를 뒤로 한번 밀어 볼게요. 뒤로 밀어서 원래 자리를 놓고, 자, 뒤로 밀어서 원래 자리를 놓고, 지금 보면은 2열이 이렇게 평탄화가 됐어요. 평탄화가 됐고, 요 바닥재는 방수장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스티치 라인, 요런 라인들이, 요런 모양이 실밥이 아니에요. 일부 실밥들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원단이 하나로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연결된 요런 라인들은 일부 부분은 실밥은 있지만 요런 라인들은 다 실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 뭐 스티치 같은 경우는 스며들게 되죠. 근데 그 뒤가 스펀지란 말이에요. 한 번 스며들면은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스며들지 않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방수 작업으로, 방수가 되는 그런 장판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스티치처럼 보이지만 실밥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쪽에 고객님도 코일 매트 사용하시고 있었고, 뒤쪽도 코일 매트 사용하고 있었는데, 고객님은 코일 매트 말고 이런 이제 러그 매트, 조각 매트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일부분
왜냐면 안 깔고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물질이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신발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요. 그럴 때는 일부분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메인은 여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메인이 이제 지저분한 거를 모두 조금 더 포집하고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청소할 때도 요것만 이렇게 들어서 털거나 빨아주시고 교환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비용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 부분이니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좀 깔끔하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세대 카니발 차량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